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선 일단 진정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례를 참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기간으로 5차 유행이 절정을 이루던 지난 8월에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5천 명을 넘어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다 한국보다 9일 앞선 올 2월 17일 시작한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진 영향 등으로 9월부터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날은 신규 확진자 수가 수도 도쿄 5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77명에 그치는 등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각종 지표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제5파 절정기에 있을 때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 안팎이던 한국에선 지난 23일 4,000명대로 처음 올라서는 등 일본과는 확연하게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사상 최다 확진자가 쏟아지는 한국 상황에 대해 일본 언론이 의구심을 드러낸 것이죠. 일본은 한국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이 돌파 감염을 부추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추가 접종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K방역의 대실패라고 조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 노출된 관련 기사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것도 백신 종류나 효과와 상관없이 접종률 높이는 데만 몰두한 결과다. 일본 이겼다고 기뻐하더니 결과는 대실패라는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일본 통계는 날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K방역 계속하라. 대신 일본으로의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급감하는 국가는 오로지 일본뿐입니다. 미국과 유럽도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네덜란드는 연일 폭발하는 코로나19 확진 건수의 병상 부족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독일로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최근 종합병원 정기 진료를 축소하면서까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했지만 끝내 폭증하는 감염 건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환자들을 독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환자는 로테르담에서 구급차를 타고 240km를 이동해 독일 서부 보훔 종합병원에 도착했고 다른 환자도 같은 병원으로 이동해올 예정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2.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오스트리아에 이어 슬로바키아도 봉쇄를 결정했고 이탈리아는 백신 미접종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방역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들이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도 확진자가 폭등하고 있는데 일본만 확진자가 말도 안 되게 줄은 것이죠. 문제는 일본의 확진자 급감에 대해 아무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언론조차 미스터리, 예외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이 PCR 검사를 1인당 약 20만 원의 유로로 전환하면서 검사 건수가 줄었고 이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는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일단 8월 5차 유행 당시 하루 16만 건에 육박했던 PCR 검사 건수는 지난 10에서 11월 주중 3만에서 5만 건, 주말 1만에서 2만 건으로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일본이 확진자 급감이 단지 검사 수가 줄어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의사들이 처방하는 이버맥틴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도쿄에서는 이버맥틴을 처방한 이후 감염자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버맥틴을 처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처방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은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멈춰주세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신종 코로나19 치료 및 예방용으로 이버맥틴을 복용한 뒤 입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복용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버맥틴은 1970년대 개발된 구충제로 말, 소 등 동물의 기생충 감염 치료와 예방에 사용됩니다. 사람에게는 머릿니, 옴 같은 감염 치료에 제한적으로 쓰이죠. FDA는 성명에서 FDA는 인간의 코로나19 치료나 예방을 위한 용도로 이버맥틴을 승인한 적이 없다라며 이버맥틴은 사람의 머릿니, 옴 등 국소적인 피부 감염 치료를 위해 특정 용량만 승인된 상태이며 항바이러스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리버풀대 연구진이 개발도상국에서 1,400명을 대상으로 11차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버맥틴이 코로나19 환자의 사망 위험을 최대 80%까지 줄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는 리버풀대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 참가자 수가 적고 연구 설계가 부실하며 복용법에 일관성이 없고 실험에서 이버맥틴이
다른 약물과 함께 투여된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연구 결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급히 전문가들을 소집해 코로나19 치료제로 이버맥틴의 효능을 조사해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WHO는 이버맥틴 사용은 임상시험으로만 국한해야 하며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델타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동시에 이버맥틴의 임상시험에 나서는 국가들이 다시금 생기면서 5개월 만에 이버맥틴이 코로나19 특효약으로 둔갑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대표적으로 적극적인 처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됐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오면서 이버맥틴 가격이 1000%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이버맥틴을 동정적 사용 승인 계획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했을 뿐이라고 거듭 설명하며 코로나19 치료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동정적 사용 승인 계획은 불치병이나 말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의료 당국이 시판 승인 전에 약을 사용하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버맥틴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승인한 국가는 없습니다. FDA는 동물용 이버맥틴과 사람용 이버맥틴은 제품이 다르며 동물용 이버맥틴 제품은 몸무게가 1톤 이상으로 사람보다 훨씬 무거운 동물용으로 제조된 만큼 고농축이라며 고용량 이버맥틴을 복용할 경우 메스꺼움, 저혈압, 현기증, 발작, 혼수 상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WHO가 코로나19의 치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에서도 이버맥틴은 후보 약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버맥틴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은 아직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약물을 처방하며 한국의 상황을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대만의 TSMC에 이어 미국의 마이크론 공장 유치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시설 확장 투자 계획을 놓고 일본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투자액 일부 지원을 미끼로 마이크론의 증설 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이 엄청난 보조금을 지원하며 타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면서까지 반도체 사업을 일으키려는 것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들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찾고 있으며 한때 G7의 일본의 자리를 한국이 뺏는다는 기사까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대만을 넘어 미국과 동맹을 맺으며 한국의 반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현재 일본의 이러한 야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이 테일러시의 반도체 공장 신설이 확정되었으며 한국과 미국이 공급망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새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통상수장이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그룹 고위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성명서에서 통상 관련 공급망, 신기술, 디지털 생태계 및 무역 활성화 등 주요 신통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여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1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만남은 한미 간 통상 관계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관계를 더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교역 및 투자 협력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도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가치 있는 무역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더 긴밀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동 번영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경쟁력 있는 통상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어 한미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한미 FTA의 중추적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연일 한국을 무시하며 한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지만 세계는 한국의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한국 때리기가 엄청난 열등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내 주식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주식 베스트셀러와 수준별 동영상 강의를 제공해드립니다.